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격투기입니다. 격투기입니다. 이번 주는 일상복귀 준비 완료 자동차 대 광고입니다. 종민 연구원님, 네, 제가 갑자기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요.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대화와 고민,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 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림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올해 만약에 구매 신청을 하면 올해는 받을 수도 없고 내년이나 돼야지 받는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는 살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농담이지만 사실 저도 올해 승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 욕심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프리미엄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 중심으로 상당히 애가 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전환을 한번 해보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지금의 상황을 겪은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중고차 가격이 실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예상보다 빠르게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 차의 재고가 급감했던 영향인 것 같은데요.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미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 즉 일상 회복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반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이 심화되면서 실제 자동차 생산에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브랜드별로 64%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20% 이내의 생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6월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신차 판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차 판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수 있지만 이에 생산이 못 따라가면서 미국처럼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모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자 아이디어 역시도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겸비한 기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딜러사라는 개념을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BMW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BMW의 20% 이상의 판매는 도이치모터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이치모터스의 사업 비즈니스였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최근 도이치모터스가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브랜드 확대입니다. 2018년에는 포르쉐, 그리고 2019년에는 제규어와 레인지로버 등을 추가로 딜러샵을 등록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즉 원 브랜드 온리였던 기업이 브랜드를 확대하면서 멀티 브랜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업황을 가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수입차 판매 대수인데요. 바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01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수입차 판매 대수 확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념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전체 판매 자동차 대수에서 수입차가 점유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근 15%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멀티 브랜드 전략을 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호황을 영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의 매출에 더욱 연동성이 큰 브랜드라고 한다면 역시나 BMW와 포르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사의 가시적인 매출 영향, 즉 BMW, 포르쉐의 판매 대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판매되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역대급의 판매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럭셔리 SUV 열풍 때문입니다. 즉 최근에 차박이라는 트렌드, 그리고 큰 차를 좀 더 선호하는 트렌드들 때문에
럭셔리 SUV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BMW의 경우에는 X 시리즈에 해당할 것 같고요. 포르쉐의 경우에는 카이엔, 마칸 모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4월까지 X 시리즈의 판매 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2배 육박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고요. 포르쉐 역시 1분기 기준 86%의 판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카이엔은 포르쉐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이 카이엔의 성장에 견인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외제차 판매 증가, 그리고 그 판매 증가를 주도하는 SUV 열풍, 이 모두가 동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카 전성시대입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프리미엄카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외제차, 그리고 국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고가 브랜드들의 판매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두 번째는 럭셔리 SUV 열풍입니다. BMW의 경우에는 X 시리즈, 그리고 포르쉐의 경우에는 카이엔의 최근 호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열풍이 지속되면서 도이치모터스가 타 딜러사 대비 올해까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이치모터스의 어떻게 보면 히든 밸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절대 작지 않은 바로 중고차 사업입니다. 뒤에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동사가 2019년 분양을 시작해서 2020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한 도이치 오토월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이치 오토월드에 대한 사업 비중이 낮다 보니까 이를 지나치게 관련 없는 기타 사업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이치 오토월드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중고차 플랫폼 복합 멀티플렉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2,000개의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복합 문화시설, 예를 들면 키즈 카페라든지, 그리고 AS, 여러 가지 카센터, 여러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2020년 본격적으로 개장한 직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어찌 보면 두각을 받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또는 악재로도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이치 오토월드가 2021년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한 것은 첫 번째로 바로 이 잠재적으로 1.7%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사업, 파생 사업으로 인해서 도이치 오토월드가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약 10%에 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중고차 업황이 크게 호전될 경우 도이치 오토월드발 영업이익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국내 중고차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할까? 그 오른쪽 장표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네이버 트렌드에서요. 도이치 오토월드를 검색량을 주간 단위로 추산을 해본 차트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주 유사하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1년 6월부터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덩달아서 중고차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이치 오토월드의 투자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랩업을 해보면요. 동사의 신차 비즈니스에서 성장은 포르쉐와 BMW 등 수입차가 견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세는 SUV 열풍이 계속되는 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만약 자동차 시장의 호황이 중고차 시장의 호황으로 미국처럼 연결될 경우 동사에서 중고차 관련 비즈니스 파생되는 매출 비중이 약 10%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도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차와 중고차 모든 자동차의 호황을 담은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만약 자동차 호황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도이치모터스에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연구원님께서 아까 자동차 소비를 계획 중이시라고 하는데 네.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니 해도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광고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움직이는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업들도 이렇게 소비자들의 역대급 보복 소비를 나서면서 마케팅비를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경기 전망 지수 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년 동월 대비 차트입니다. 올해 2월서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비를 많이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경기 전망 지수,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또 하나 있는데요. 사업체 규모별 광고 전망 지수를 주목해 봤습니다. 특히나 상위, 중위가 이제 하위 대비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형사가 이제 광고를 많이 계획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대형 광고주들은 디지털보다는 TV 광고를 선호하는 측면이 높고 또한 두 번째, 아까 전에 역대급 보복 소비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이미 소비자들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팅 광고보다는 브랜딩 광고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TV 광고가 주목받을 계기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 재개 기대감이 충만한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TV 광고 시장을 주목해 봅니다. 제가 주목한 기업은 SBS입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기업일 텐데요. SBS는 태영그룹 산하의 국내 유일의 지상파 민영 방송사입니다. SBS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일 텐데요. 주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광고와 SBS가 제작한 판권을 이제 유통하는 그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SBS 실적이 잘 나오려면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잘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올라가면 SBS의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즘 SBS 드라마나 예능, 유튜브를 좀 보시게 되면 흥미롭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펜트하우스는 역대급 히트를 기록하는 중이고요. 최근에 라켓소년단도 시청률이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능 부분도 동상이몽이나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많이들 아시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SBS도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개설을 했는데 흥미롭습니다. 스브스 K-팝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자 기준으로 구독자 57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SBS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530만 명, 애니멀바, 동물농장의 주 플랫폼이 나오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 400만 명 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파의 드라마와 예능을 모두 섭렵하면서 유튜브까지도 모두 다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BS는 올해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5월에 발표한 2021년 1분기 실적이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TV 광고 매출에서 32% 성장을 기록했고 온라인도 22% 성장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장이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세를 도입하는 이제 초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오를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올라갈 이유가 있냐라고 살펴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핵심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간 광고 도입이고요. 두 번째로는 숨겨진 자회사 가치가 부각된다라는 점입니다. 지상파의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되고 광고 총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5월에 TY홀딩스와 SBS 미디어홀딩스가 합병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가치가 부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 광고 도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블 방송 경영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게 되면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이런 말을 많이들 접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중간 광고입니다. 지상파에서는 그동안 허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뭐 PCM이라던가 다른 유사 광고로 대체를 이제 그 프로그램을 1부작, 2부작, 3부작으로 중간 광고를 넣는 유사하게 넣긴 했지만 케이블이 허용되는 그 부분은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국도 케이블과 동일한 조건으로 중간 광고가 허용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면 60초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시청률이 최고치를 기록할 때 이제 광고주들의 이제 광고가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케이블 경영 프로그램 같이 이제 긴장감이 고조될 때 광고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지상파도 이 부분이 허용이 된다면 그동안 고정적으로 받아온 광고 단가가 아니라 프리미엄 광고 단가를 받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수익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또 광고 총량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 지상파는 케이블 대비해서 조금만 광고를 허용되었습니다. 최대 2% 정도의 폭이 괴리가 발생했는데요. 오는 7월 이것도 모두 해소가 됩니다. 지상파 방송국도 케이블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고를 편성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 양 자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BS 같은 경우에는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숨겨진 지분 가치가 부각된다는 점인데요. SBS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사실 SBS는 태영그룹이라는 그룹의 이제 손자 회사입니다. TY홀딩스에서 SBS 미디어가 자회사로 붙여 있고요. SBS는 원래 손자 회사였고 그 밑에 방송자회사들은 증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TY홀딩스가 SBS 미디어홀딩스와 합병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조금 큽니다. 왜냐하면 SBS의 방송자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꽤 큰데 SBS는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모두 보유해야 되는 법정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TY홀딩스와 SBS 미디어홀딩스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SBS는 자회사로 편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방송자회사 지분 구조가 부각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합병은 5월에 발표를 결정을 했고 12월에 합병이 결정이 납니다. 따라서 12월 이후에는 숨겨진 SBS의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자회사는 스튜디오 S라는 자회사인데요. 스튜디오 S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펜트하우스나 모범택시를 제작한 제작사입니다. 이 드라마 제작사가 왜 지분 가치가 부각되냐면 그동안 스튜디오 S의 자기 자본은 250억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드라마 제작사의 월등한 자기 자본에 비하면 워낙 낮은 자기 자본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기 자본금으로 이 스튜디오 S의 제작비는 조금 열악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스튜디오 S의 외부 자금이 유입이 성립이 된다면 텐트폴 드라마 및 아니면 뭐 연간 지금 현재 6편에서 5편 정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10편 이상의 드라마도 제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2020년과 2021년 드라마 제작 현황을 보시게 되면 스튜디오 S는 워낙 지금 다른 제작사 대비 월등한 제작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번 SBS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통해서 스튜디오 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자회사들의 가치들도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경제재개 기대감으로 역대급 보복 소비가 기대되는 한 해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대감 속에 TV 광고는 주목받을 시장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SBS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오프닝 핵심 테마 기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동차에 주목하신다면 도이치모터스를, TV 광고 시장에 주목해 보신다면 SBS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종 격투기였습니다.